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36살 여성입니다. 원래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근무를 했지만 제 인생의 오점을 찍고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찬란했던 제 인생에 잿가루가 뿌려진 것 같이 엉망인 순간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나름의 복수를 하고 끝을 맺어서인지 속은 후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 즐겨보던 사연 채널에 제 사연을 써보려고 해요. 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하면 이야기 내용이 거기서 거기겠지만 기혼 여성이라면 그리고 한 번쯤 사랑에 배신을 당했던 분들이라면 많은 공감이 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할게요. 제가 중학생이던 때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마땅한 직업 없이 주부로만 지냈던 엄마는 다행히 외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다행히 남다른 안목으로 투자하는 곳마다 재개발이 된다거나 집값이 뛰어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만에 30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셨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공부에 취미가 있던 저는 의대에 진학했어요. 의대 졸업 후에는 서울 강남에서 선배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경험도 쌓을 겸 일을 시작했고요. 거기서 상담팀장으로 근무하던 남편과 인연이 닿아 1년 반 정도 연애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자기야, 상견례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어디 생각해 둔 곳 있어? 아무래도 지역은 서울이나 부산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장모님 서울 구경도 시켜드릴 겸 서울에서 하는 게 어때? 그럼 내가 호텔 식당 예약할게. 플라자 호텔 괜찮지? 이번에 리뉴얼해서 오픈했다는데. 어머니도 괜찮으시죠? 너 친정이 부산이라고 했지. 그나저나 너희 엄마는 시골에서만 살아서 대도시의 삶을 잘 모를 거야. 그치? 어머니, 부산도 도시예요. 서울 다음으로 큰 행정 도시잖아요. 그래, 그렇다고 해줄게. 호텔 식당도 이때 아니면 언제가 보시겠어? 서울에 왔는데 호텔에서 밥은 먹어줘야지. 네가 적당한 곳 알아서 예약해두렴. 엄마, 부산 시골 아니야. 이 사람 집도 서울로 치면 강남인 지역에서 사는 거야. 얼마나 생활권이 좋은데? 그래봤자 서울이 아니잖니?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이야. 좋으실 대로 생각하세요. 그럼 플라자 호텔로 예약할게요. 여기 주방장도 바뀌어서 이번에 평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피곤하니까 좋은 거 먹여야지. 그래도 너 나름 재주 있다? 네? 어떤 재주요? 왜 개천에서 욕난다고 하잖아. 그게 딱 너보고 하는 말 아니니? 내가 자세히는 안 물어봤지만 그런 시골에서 살면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을 거 아냐? 그 형편에 의사까지 된 거 보면 너 정말 악착같이 살았겠구나 싶어서. 엄마, 그만해. 왜 그래? 부산도 도시라고. 왜 이 사람 무시하는데? 아이고, 너는 벌써 새아가 편드니?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 집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학 가고 저 시집 보내실 정도로 여유 있으시고 노후 자금도 다 마련해 두신 상태예요. 그러니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너희가 알아서 예약하고 나는 옆집 김씨랑 내일 받으러 간다. 자기야, 어머님 도대체 왜 저러셔? 미안해, 자기야. 내가 엄마 진작에 단속했어야 했는데. 우리 엄마가 진심으로 하는 말 아니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진심이 아니면 뭔데? 왜 사람을 자꾸 살살 긁어? 대놓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 맞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화 풀어. 어머님, 성격 쾌활하시고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대범한 성격 좋아. 근데 사람 무시하는 말하거나 가끔 생각 없이 내뱉는 말씀하시는 거 고치셔야 해. 결혼해서도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난 바로 이혼이야. 뭐? 이혼? 벌써 그럴 것까지야. 내가 엄마한테 잘 설명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결혼 생활 유지한다고 해도 안 보고 살 거야. 내 성격 알지? 한번 한다면 다 하는 거. 고부 갈등 안 생기려면 자기가 중간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거라고.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사실 남편을 2년 가까이 만나오면서 친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돈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재산에 대한 이야기 더더욱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서 생활비 정도로만 월세 받으며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웃긴 건 시어머니도 부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골 하시는 건데 시골 살면 안목도 좁아지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며 가끔 선 넘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짐을 받아내고는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 날을 잡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도 오랜만에 제 얼굴 볼 겸 서울 여행한다며 잔뜩 신이 나셨죠. 며칠 뒤 상견례 날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상견례 장소에 들어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인 겁니다. 친정엄마도 조금은 당황스러운지 물만 들이키다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수키야, 오랜만이다.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그러게? 어쩜 너는 하나도 안 변했니? 여전하다, 여전해. 그러게? 새아가가 네 딸일 줄은 정말 몰랐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줄이야. 다 인연이니까 만난 거 아니겠니? 그러고 보니 우리도 고등학생 때 추억이 참 많았지? 상견례 자리니까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할까? 서로 필요한 말만 하자. 뭐 다 지난 일이니까 굳이 다시 이야기해서 좋을 것도 없지. 그나저나 애들 결혼 말이야. 어떻게 준비할 건지 생각을 해봤어?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나저나 너 혼자 새아가 키우느라 빠듯했을 텐데 혼수나 예단은 해올 수 있는 거지?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최대한 맞춰줘야지. 그럼 애들이 강남에서 일하니까 신혼집은 강남이나 그 근처로 하자. 혼수나 예단도 남부럽지 않게 하고 새아가도 의사고 서로 보이는 게 있으니까 무조건 최고급으로 하자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살면서 수연이 기죽이는 일은 없을 거야. 집은 내가 알아서 마련할게.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예단이나 혼수 채워 넣는 것도 빠듯할 텐데 왜 사서 고생이야. 너 아직도 예전의 나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밥도 못 먹고 너희 집에서 구걸하던 예전의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거 다 불러. 뭐든지 최대한 맞춰줄 테니까. 허세는 여전하구나. 딸 자식 앞이라고 자존심 부리는 거니? 자존심이 아니라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너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 말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여전하네? 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다 안 했는데? 아무튼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수연이 통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 번호 알지? 바로 전화하던가. 저희는 상견례가 진행되는 동안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긴장감 속에 상견례가 마무리되었고 엄마와 소주 한잔하며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서로 앙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외할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시점이라 밥도 못 먹고 급식비를 못 낼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노는 아이들 무리였고 요즘 같으면 일진 비스름한 거였다고 합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신보다 주목받는 엄마를 늘 질투에 괴롭혔다고 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엄마 막 괴롭혔던 거야? 나만 괴롭혔게? 때리고 욕한 건 기본이었지. 나 말고도 당한 애들 많아. 내가 나서서 들이받긴 했지. 아니, 근데 왜 그때 복수 같은 거 안 했어? 왜 당하고만 살았냐고. 말했다시피 가진 게 없어서 백도 없고 돈도 없던 시절이라 어떤 짓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 어휴, 나 같으면 확 그냥. 아서라 어쩌겠어. 그래도 결국 엄마가 들이받아서 사과도 받아내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다짐도 받고. 그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역시 우리 엄마. 어머니가 결혼해서 막 나 괴롭히고 그런 거 아니겠지? 설마 그러겠어? 내 눈치 봐서라도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그리고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철없던 시절이라 그러려니 해. 이제 와서 잘잘못 따지면 뭐하니? 벌써 수십 년도 더 지난 일인데. 하긴. 근데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게 무대뽀야? 겉은 그래도 속은 약골이야. 결혼해서 혹여나 너한테 허튼 짓이라도 하면 이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 걱정 말고 너희는 너희들 인생 살아. 알겠지? 알겠어. 엄마, 나 행복하게 잘 살게. 아, 그리고 박서방도 너한테 잘못하는 거 있으면 처음에 한두 번은 봐줘. 그 뒤로는 엄마가 가만 안 둬. 알겠지? 든든해서 좋아. 엄마 말대로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요. 오늘 늦었으니까 푹 쉬어요. 그렇게 친정엄마의 바람대로 앞으로 잘 살기로 약속하며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물론 제 명의로 말입니다. 혼수나 예단도 부족함 없이 해야 한다며 거의 1억 원 가까이 도와주셨어요. 시어머니가 하도 최고급을 외치시는 바람에 죄다 비싼 것들로만 맞췄는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어디 가서 돈으로 꿀리지 말라며 제 계좌에 현금으로 2억도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친정에서 과분한 사랑을 베푼 것에 비해 시댁에서는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 세트 받은 게 전부였어요. 굳이 금액으로 따지자면 2천만 원 정도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태도가 돌변해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그러면서 말끝마다 제가 의사라는 이유로 남편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면 바로 이혼시킬 거라며 남편을 떠받들고 살라고 하시더군요. 아들 부심 대단한 시어머니들이 의뢰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매달 용돈도 200만 원씩 드리는데 별도로 카드도 달라 하고 병원에 들러 제 이름 팔며 온갖 시술을 받고 가는 건 당연했어요. 제가 드린 카드는 한도가 1200만 원이었는데 드린 지 2달 만에 카드 한도가 초과되고 그 와중에 남편은 돌연 사업을 하고 싶다며 병원도 그만둬 버렸고요. 제가 벌면 되니까 상관없었는데 한 달, 2달이 지나도 남편은 재취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치 작정하고 제 돈 쓰면서 지낼 요량으로 병원을 그만둔 것 같았죠. 자기야, 고생은 젊어서 한다잖아. 다시 재취업할 생각은 없어? 그동안 많이 일했잖아. 당분간은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적당한 일자리 찾아서 재취업은 해야 하지 않을까? 일하다가 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활동은 해야 보기 좋지. 지금 내가 놀고 먹는다 이거야? 이왕 쉬는 거 좀 더 쉬려고 그러지. 이참에 나 해외여행도 다녀오려고. 휴, 쉬고 싶다면 쉬어야지. 그나저나 쉬는 만큼 과소비하는 습관 좀 줄이자.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솔직히 안 하던 행동하잖아. 홈쇼핑도 필요 없는 건데도 그냥 관심 있으면 막 주문하고. 창고에 쌓인 게 몇 갠데. 아, 그거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엄마도 쓰고 우리도 쓰고 하면 되지. 당신도 당신이지만 어머니도 문제야. 내가 용돈 매달 200 드리잖아. 근데 모자란다고 카드도 달라시더라? 그런데? 카드 1200짜리 드렸는데 2달 만에 한도 초과됐다니까? 내가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 거니까 자기가 잘 말씀드려줘.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말할게. 당신 말대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2달 동안 1200만 원 쓰는 게 적은 돈 쓴 것도 아니고 용돈도 드리는데 난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보거든? 그래서? 요점만 말해. 어머니 과소비하지 말라고 전해줘. 계속 이런 식이면 카드 회수야. 빚이 있으신 거면 말씀을 달라고 해. 같이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알겠어.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이 월 1000 이상은 되고 가지고 있는 여윳돈까지 하면 부족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과소비하는 습관을 멈추지 않으면 금방 돈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1200만 원이면 보통 사회초년생 연봉 절반인데 그 금액을 2달 만에 사용하는 건 대단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도 해보고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카드를 한번 회수해서 한도를 낮춰버리고 당분간 드리지 않겠다고 하니 아주 난리가 나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태도로 카드를 요구하셨고 점점 과해지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도 점점 지쳐갔어요. 제가 별다른 대꾸 없이 어물쩍 넘어가자 정말 치사하게도 아이를 들먹이며 인신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 아이 소식도 없냐면서 말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늘 같은 시간에 연락하셔서는 비슷한 레퍼토리로 저를 쏴붙이기 바쁘셨죠. 예, 새아가 이번 달부터 용돈 좀 올려다요. 네?
용돈을 올려드려요? 제가 매달 200 드리고 카드도 드렸는데 부족하세요? 그래, 쓰다 보면 모자라지. 너 카드 한도 낮춰놨더라. 그래서 더 그런 거야. 어머니, 그 카드 한도가 결코 낮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버는 게 한정적인데 어머니 혼자 월 1000 이상 쓰시면 그거 다 누가 감당해야 하는데요? 누구긴 너지. 정현이가 일을 쉬고 있으니까 이 집의 가장은 너잖니? 어머니, 어떻게 그래요? 젊을 때 저축 많이 해놔야 해요. 미래를 생각해서 저도 나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용돈을 못 올려주겠다고? 네, 전 그렇게는 못해요. 용돈이 20도 아니고 200이에요. 그리고 카드도 쓰시는데 뭐가 부족하세요? 남들에 비하시면 정말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머, 이제는 날 가르치려고까지. 없는 것들이 아주 똑같구나. 너도 네 엄마를 아주 쏙 빼닮았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용돈이랑 저희 엄마가 무슨 상관인데요? 참나? 꼴에 싫은 소리 들었다 이거야? 그리고 너 아이 소식 없어? 지난번에도 내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어머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그이 맨날 놀러 다니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무슨 수로 별을 따고 아이가 생겨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여자가 행동 처신을 잘해야 남자들이 집에 붙어 있는 거야.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니? 저희 아직 젊고 아이 가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혼 보내고 가질 거예요. 그러다 우리 집안 대 끊기면 네가 책임질 거냐?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여자로서 도리를 다해야지. 뭐가 잘났다고 당당하니? 어머니, 말끝마다 여자 하시고 지금 용돈 못 올려드린다 하니까 발끈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가 아니야. 네가 평소에 똑바로 했어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제때제때 눈치껏 올려주고 그랬어야지. 그 문제는 차차 생각해 볼게요. 아이 문제도 그이랑 이야기해 보고요. 그래라. 그럼 난 마사지 예약이 있어서. 시어머니는 되지도 않는 말로 용돈을 올려달라거나 저를 갈구시고는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 한두 번은 그냥 기분 좋은 잔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게 계속되니 저도 기분이 상하고 말았죠. 저는 최대한 시댁과 연락을 안 하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취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모임을 자주 다녔고요.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고 방에서 쉬고 있는데 병원 간호사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물쭈물하며 자기가 며칠 고민하다 말하는 거라며 저한테 웬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 전에 그만둔 간호사와 익숙한 모습의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남편이었어요. 알고 보니 둘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간호사와 내연녀가 친한 사이였던 겁니다. 친구 사이라도 도가 지나친 것 같아 저한테 와서 말해준 거였죠. 그날 저녁 퇴근 후 남편이 잠들길 기다렸다가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적당한 시기에 이혼해서 제 재산을 가로채려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더군요. 심지어 내연녀도 가담하기로 했고 시어머니는 진작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한테 용돈이며 카드며 받아서 흥청망청 썼던데 내연녀와 쇼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느라 그런 거였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제 휴대폰으로 전송시켰고 화를 억누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너무 분해서 잠도 안 오더라고요. 날이 밝자마자 연차 사용하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이혼 소송 상담했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나다. 점심은 먹었냐? 아니요. 이제 마지막 환자 받고 나가서 먹고 들어오려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저 바쁘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너 신혼집명의 너로 되어 있지? 원래 암컷이 재산 쥐고 있으면 집이 망하는 법이다. 울 아들한테 집 주고 너는 직장 생활하면서 수발이나 들거라.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긴 말 그대로야. 너네 엄마 닮아서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쳐먹니? 뭐라는 거야? 길거리에 나 앉아봐야 정신 차리실래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저도 말 그대로예요. 길거리에 나 앉고 싶으시냐고요. 무슨 말버릇이 그래?
아무튼 너는 남편 내조나 잘해. 그리고 슬슬 아이 가질 준비해라. 병원도 조금 쉬는 게 어떻겠니? 제가 왜요? 왜 굳이 병원을 그만두면서까지 아이를 가져야 하고 내조해야 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외조해줘야죠. 제가 돈 벌어다 주는데. 여자가 남자 길을 살려줘야지. 지금은 쉬고 있어도 장차 큰일을 할 애다. 아이 낳고 쉬면 내가 나중에 병원 소개해주거나 알아서 취직하면 되잖니. 너 그 정도 능력도 안 돼?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야? 어머니, 말씀은 똑바로 하세요. 능력은 차고 넘치죠. 없는 건 그이가 없는 거고요. 안 그래도 저도 말씀드릴 거 있었거든요. 뭔데? 저 그이랑 이혼하겠습니다. 왜인지는 어머니가 더 잘 아실 거예요. 야, 너는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이참에 재산 분할하면 되겠구나. 부부가 가진 재산은 공동 재산인 거 알지? 신혼집 시세가 18억이니까 더도 말고 9억 내놔라. 뭐라고요? 9억이요? 9억이 네 집게 이름인가? 위자료에 보상금 거하게 토해내고 싶지 않으시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세요. 뭐? 야, 저는 그 길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죠. 모든 사실을 친정엄마에게 알렸고 당장이라도 서울에 오시려는 거 겨우 막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동안 흥청망청 써버린 돈도 모두 보상받길 원한다며 청구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 시댁은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였다는 겁니다. 자갈하며 살고 있던 아파트도 전세였고 당연히 모아둔 재산도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가진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저한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모든 소송에서 승소해서 위자료, 보상금으로 1억 가까이 받았어요.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해서 3천만 원 받아냈고 남편은 당장 가진 돈이 없어서 전세금 빼서 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방 2개짜리 지하 3방이 있는 달동네로 이사했고 보란듯이 잘 살아보겠다며 사업하려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결국 사업은 코로나의 여파로 시작도 못하고 망해버렸죠. 상간녀가 남편의 전 재산을 들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남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이자를 겨우 갚아나갔고 그렇게 두어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 이수연, 돈 내놔. 있는 돈 없는 돈 가져가서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네 따위가 올 곳이 아닌데? 당장 나가지 못해? 영업방해로 신고당하고 싶어? 어차피 네 병원도 아닌데. 야, 당장 돈 내놔. 안 그럼 안 나가. 못 나가. 예물로 줬던 금반지랑 목걸이라도 줘라. 어차피 차고 다니지도 않는 거 내놓으라고. 다들 왜 이제 와서 행패세요? 이혼한 지 2달이나 지났고 지금 이러는 거 법적 문제 생깁니다. 법적 문제? 고소라도 한다고? 야, 이 미친년아. 해볼 테면 해봐. 우리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야. 말이 안 통하네요. 제 병원이라면 그러든지 말든지 두겠는데 보다시피 제 병원도 아니고. 원장 선생님이 아주 화가 나셨는데요. 지금 당장 내 계좌로 돈 보내. 지금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하고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너만 잘 살게 둘 순 없지. 닥쳐 미친놈아. 어디 와서 행패야? 네가 잘못해서 그 꼬락선이 난 거잖아. 인생만 중요하고 남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거 다 네가 자초한 거니까 알아서 해결하던지 마음대로 해. 돈 달라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으니까 집에 갈 택시비 정도는 줄게. 뭐? 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병원에 찾아와 한참을 행패를 부리더군요. 자기들이 가진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받아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넘어갈 제가 아니었고 저는 경찰을 불러 그들을 병원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 뒤로도 한참을 찾아오며 난동을 부렸지만 법적 처벌을 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접근 금지와 통신 제한을 걸어버렸죠. 저는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친정엄마 명의로 된 건물에 성형외과를 오픈했어요. 5층으로 된 건물이었는데 입원실, 수술실 등 다양한 격실을 갖추고 1층에는 카페로 꾸몄습니다. 그렇게 오픈한 지 1년째인데 K뷰티의 여파로 일본, 동남아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입소문도 많이 났습니다.
1년에 10억 넘는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제 인생의 오점인 남편놈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아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 먹고 살기 바쁘겠죠. 그래도 남편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은 조금 기르게 된 것 같아요. 당분간 결혼의 뜻은 없지만 저와 마음 맞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5살 박정현. 평소에 너 튜브 많이 하던 놈이라 이걸 볼지 모르겠지만 이거 내 이야기랑 비슷하네? 라면 너인 줄 알고 잘 새겨들어라. 어디 가서 괜히 다른 여자 고생시키지 말고 너 혼자 평생 살라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양심 지키면서 잘 살아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유진 씨 안녕. 나 다이 엄마인데 기억할까 몰라? 거의 2년 만인가? 비싸게 굴지 말고 답장 좀 해줘. 그때처럼 친근하게 정혁이 엄마라고 부를 걸 그랬나? 무슨 용건 있으세요? 아우, 답장도 빨리 한다. 여전히 느려 터졌네. 차단하는 걸 깜빡했네요. 그럼 차단할게요. 잠깐만.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 그쪽이 하는 얘기라고 해봤자 어차피 제대로 된 얘기도 아닐 테니까 듣기 싫어요. 그런 말 말고 일단 들어봐. 나 새로운 남자친구 생겼거든. 네? 그럼 찬성 씨는 어쩌고요? 유진 씨 전 남편? 뭐야, 그 사람이랑은 이미 헤어졌지. 아, 역시 그러셨군요. 왜 역시야? 반년 전에 찬성 씨가 저랑 재결합하고 싶다면서 저희 부모님 댁에 찾아왔거든요. 자기는 내 남편이자 정혁의 아빠로 있고 싶다는 잠꼬대를 했다길래 아빠가 내쫓았다네요. 어머, 그랬어? 근데 그때 재결합하자고 할 때 하지 그랬어. 제가 왜요? 그야 유진 씨는 또 싱글맘이 될 테니까. 네? 내 남자친구 말이야. 지금 유진 씨 남편이거든. 아휴, 너무 예쁜 것도 죄라니까. 내가 유진 씨 대신에 그이랑 행복하게 잘 살게. 제 남편이랑요? 그래, 유진 씨 두 번째 남편 현석 씨. 현석이? 현석 씨 진짜 멋진 거 있지? 최고급 아파트 최상층을 일시불로 살 정도로 엄청난 부자더라. 그런 사람한테 사랑받다니 정말 행복하다. 그러세요? 반응이 왜 그래? 역시 두 번째라서 익숙해진 거야? 여전히 남의 것에 손대는 걸 참 좋아한다 싶어서요. 어머,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내가 좋다고 생각한 남자가 우연히 유진 씨 남편이었던 거지. 설마 그게 두 번이나 반복될지는 몰랐지만. 그러세요? 뭐야? 왜 이리 침착해? 글쎄요, 일일이 반응해봤자 끝이 없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메시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다는 소리네. 내가 미안해서 어떡해? 펜트하우스에서 살 것만 같은 멋진 남편을 낚았나 싶었는데 내가 또 뺏은 셈이 됐네. 그냥 좋을 대로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할게. 있지, 유진 씨. 그 아파트에서 언제 나올 거야? 뭐예요, 갑자기? 아니, 나 현석 씨 아이 임신했단 말이야. 어제 혼인신고도 했고 거기다가 나는 다이도 있어서 현석 씨가 지금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거든. 가족 넷이서 살기에는 투룸은 좀 좁잖아. 현석 씨가 그랬는데 그 집은 방이 5개, 거실도 엄청 넓다던데. 애들한테도 각자 방도 주고 싶고. 무엇보다 좁아 터진 곳에서 어떻게 태교를 하겠어?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눌러앉을 생각 말고 얼른 나가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 잘 생각했어. 이사할 곳을 찾느라 바로 나오지 못했어요. 아, 그랬구나. 여기 입주하시려면 다음 달 말쯤에는 가능할 거예요. 그래, 그 정도라면 못 기다릴 것도 없지. 한 번은 꼭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싶었거든. 거기다 최상층이라니. 거기서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먼지처럼 보이겠지? 아유, 기대된다. 유진 씨,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그러세요? 우리가 그 아파트 최상층에 입주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네? 유진 씨가 이사 준비 끝난 모양이라서
우리도 이사 준비를 시작했단 말이야. 지금 살던 아파트 해약하고 짐도 다 싸서 정리하고 이사업체까지 불렀는데 근데 대체 뭐냐고. 뭐가요? 이사 가기 전날에 그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웬 부잣집 부부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길래 나중에 이웃이 될 줄 알고 인사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자기들이 최상층에 이사 왔다고 그러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현석 씨와 아이들이랑 같이 살 집이었는데. 아, 그랬군요. 역시 뭐 아는 게 있지? 혹시 그 집 명의가 현석이 건 줄 아셨어요? 뭐? 아니야? 현석 씨가 자기 명의라고 그랬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뭐? 현석이가 허세가 심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많이 난처했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 명의는 제 사촌 앞으로 되어 있어요. 뭐? 사촌? 2년 전에 사촌이 지방으로 정근을 가서 그 집이 비었는데 마침 제가 이혼할 시기랑 겹쳐서 새 집을 구할 때까지는 집세 없이 살아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뭐라고? 근데 저도 아들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본가에 들어가기로 해서 그 집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심혜 씨가 만났던 그 부부가 그 집에 입주한 거죠. 그게 뭐야? 난 처음 듣는다고. 그러셨어요? 부동산에서는 저번 달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어서 저는 심혜 씨가 그걸 보고 살고 싶다고 하는 줄 알았죠. 그럼 그렇다고 말을 했어야지. 안 물어보셨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전에 살던 아파트는 이미 해약했는데 어떡할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길바닥에 내앉게 생겼잖아. 또 본가에 들어가서 살면 되죠. 거기는 오빠네 부부도 살고 있다고. 새언니랑 안 그래도 결혼지간인데 거길 어떻게 들어가 살아? 책임져. 네가 다른 곳 가서 살아. 그리고 이사 비용도 전부 물어내. 현석 씨 전 부인이니까 그 정도 책임은 져야지. 네? 전 부인이요? 뭐야? 설마 현석 씨랑 결혼한 게 아니었다고 말할 생각은 아니겠지? 네, 아닌데요? 뭐? 그게 무슨 헛소리야? 아, 설마 모르셨어요? 뭐를? 현석이는 제 남동생이에요. 뭐라고? 남동생? 유진 씨 남동생이라고? 네.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원래 그 아파트는 저랑 아들이랑 둘이서 살려고 했는데 반년 전에 현석이가 아내랑 이혼해서 새 집이랑 직장을 찾을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동생한테 빚졌던 것도 있고 이미 아들이랑 본가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도 나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알아서 잘 하라고 타일렀더니 동생이 심혜 씨랑 결혼을 한다지 뭐예요? 잠깐만, 현석 씨 돈 없어? 네, 자기가 건물주라서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건 저희 아버지 얘기네요. 뭐? 언젠가 자기한테 아버지 유산이 들어올 테니까 집세를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뭐야? 그럼 어쨌든 나중에는 부자가 된다는 거지? 아니요. 아버지는 현석이랑 의절하고 상속대상에서 제외했어요. 뭐라고? 왜? 전 부인한테 청구당한 위자료를 아버지가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됐죠. 현석 씨가 위자료라니? 심혜 씨 눈에는 현석 씨가 어떻게 비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걔 완전 양아치예요. 양아치? 전 부인이랑 이혼한 이유는 현석이가 지나치게 사치를 부린 탓에 거액의 빚을 진 데다가 3다리 불륜까지 저질렀기 때문이죠. 빚이랑 3다리 불륜? 하필이면 유부녀 3명한테 손을 대서 위자료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심지어 예전부터 있었던 빚은 다 갚지도 못했어요. 얼마 정도 남았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6천만 원 정도일걸요? 그렇게 많이? 거기다 또 빚을 졌을 가능성도 있어서 빚이 더 불어났을 수도 있겠네요. 말도 안 돼! 어쨌든 이렇게 된 마당에 마침 심혜 씨가 현석이를 걷어주신다니 이제 마음 놓고 본가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필요 없어! 네? 그런 쓰레기는 나도 싫어. 다시 돌려줄게. 네? 무슨 소리예요? 유진 씨 남동생이잖아. 저희 집은 남동생이랑 연을 끊었는데 그 집에 걔를 어떻게 데려가요? 아, 당연하지만 저도 걔랑 연 끊었어요. 뭐? 자기 누나의 남편을 뺏은 여자랑 결혼을 한다니 저런할 이유는 충분하잖아요. 아니, 물론 이혼하고 싶으면 하세요.
네가 말 안 해도 그렇게 할 거야. 아, 그런데 뭔데? 현석이는 아마 심혜 씨네 집안 재산을 노렸을 거예요. 뭐? 심혜 씨 꽤 잘 사는 집안이잖아요. 제가 그쪽한테 청구했던 위자료 정도는 손쉽게 내시던데요? 거기다 현석이 아이까지 임신했잖아요. 분명 현석이가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걸 거예요. 쉽게 이혼에 응하지는 않을 테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싫어! 그딴 남자는 싫다고! 그리고 난 이제 우리 집안에 기댈 수도 없는데. 그러세요? 아이고, 화이팅 하세요. 그 후로 심혜 씨는 현석이랑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답니다. 하지만 현석이의 계획은 크게 어긋나고 말았어요. 심혜 씨가 예전에 불륜을 저지른 탓에 가족들과 멀어진 것도 몰랐던 모양인지 돈 많은 처가댁에서 돈을 뜯어내지 못한다는 걸 알자마자 심혜 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인 다희랑 이제 막 태어난 현석이의 아이는 심혜 씨 부모님께 친권까지 통째로 넘겨버렸다네요. 심혜 씨는 현석이가 시키는 대로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백수 남편을 뼈 빠지게 부양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고 계셔서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은지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죄송한데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 오는 거 불편한데요? 얘도 참, 설마 친구를 잊은 거야? 나야 하나. 은지 너랑 어릴 때부터 친했잖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하나라는 친구는 없거든요. 야, 농담 그만해. 나 기억하잖아. 하나라니까? 그래, 기억한다, 기억해. 연락처 차단했는데 또 어떻게 연락한 거야? 야, 내가 오히려 묻고 싶다. 나를 왜 차단한 거야? 친구를 차단하다니 너도 참 너무하다. 핸드폰 바꾸고 아이디 새로 팠더니 풀리긴 했지만. 뭐? 설마 차단당한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겠지? 내 남친이랑 바람 피운 주제 절교하자는 의미로 차단한 거잖아. 알겠으면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어머, 너 아직도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어? 은지 너도 참 은근히 뒤끝이 심하구나. 사람 놀리려고 연락한 거야? 볼일 없으면 차단할게. 너한테 쓸 시간도 없고 난 바쁜 사람이거든. 야, 잠깐만. 미안하다니까. 실은 부탁이 있어서 연락했어. 부탁? 네가 나한테? 너 얼굴에 철판 깔았니? 그냥 한 번만 들어줘라. 그게 있지, 나 결혼했어. 어제 혼인신고도 했거든. 그래? 전혀 내 알 바 아닌데? 신랑은 누구게? 내가 어떻게 알아? 정답은 건우지롱. 깜짝 놀랐지? 그치? 설마 전남친 이름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래? 건우랑 결혼했구나? 너네 안 헤어지고 잘 만났나봐. 그게 더 놀랍다. 원래는 은지 네가 건우랑 결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미안해서 어떡해? 나만 먼저 이렇게 행복해줘서. 애먼 사람 끼워 넣지 마. 난 니네가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없어. 난 그 바람둥이 놈이랑 헤어져서 속이 다 시원하거든. 너도 참, 말은 그렇게 해도 미련은 덕지덕지 남았으면서. 그리고 건우는 은근히 해바라기 같은 남자거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계속 그딴 식으로 쓸데없는 말 하면 차단한다? 아, 잠깐만! 내 부탁은 있지. 은지 너도 결혼식에 와줬으면 해. 뭐? 너 제정신이야? 남친 전 여친의 결혼식에 불러? 진심이야? 당연하지. 그야 은지는 내 하나뿐인 소꿉친구잖아. 나랑 건우가 열심히 준비한 결혼식에 와줬으면 좋겠거든. 건우가 결혼식에 5천만 원이나 들였어.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 큰 돈을 턱 내준 거 있지? 대박이지. 그래,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은지 너한테도 청첩장 보냈는데 왜 답장 안 해줬어? 내가 계속 기다렸는데. 나한테 그딴 거 안 왔어. 뭐? 말도 안 돼. 은지 너도 은근히 칠칠 맞지 못하다니까. 이제 곧 결혼식이라 다시 보낼 시간 없는데 지금 그냥 온다고 말해줘. 뭐? 안 갈 거야. 내가 미쳤다고 거길 가니? 뭐? 아니 왜? 아까 나랑 건우는 별로 신경 안 쓴다고 그랬잖아. 그럼 못 올 게 뭐가 있어? 신경은 안 쓰여도 가기 싫다고. 니네 부모님이랑 건우네 부모님도 뵌 적 있어서 분명히 눈칫밥만 먹을 텐데 그런 곳에 내가 왜 가? 축의금까지 내면서 그런 끔찍한 경험하기 싫어. 뭐? 그럼 축의금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와주기만 해줘.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돈 준다고 해도 안 가. 아, 진짜 엄청 튕기네.
그니까 은지 네가 이 나이 먹고도 결혼을 못한 거야. 내 결혼식에 오면 좋은 남자 소개해줄 테니까 와줘. 응? 안 그럼 평생 혼자 늙다 죽을걸? 쓸데없는 참견 마. 그리고 요즘 일이 많아져서 시간도 없고 너네 때문에 굳이 귀국하기도 귀찮고. 어? 귀국이라니? 나 지금 외국에 있어. 얼마 전에 이직했거든. 뭐 외국에? 그니까 너네 결혼식 하나 때문에 한국 갈 일 없어. 남편도 요즘 바쁘고. 어? 은지 너 결혼했었어? 대체 언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서로 그런 소식 전할 사이는 아니잖아. 남편 어떤 사람이야? 외국인이야? 어떤 일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사이도 아닌데? 너랑 상관없잖아. 아이 뭐 어때? 좀 알려줘. 아 혹시 소개하기 좀 그런 사람이야?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온 아저씨인가? 하긴 네가 만나는 사람이야 그렇겠지. 그게 무슨 뜻이야? 남편은 같은 한국 사람이고 너도 아는 사람이야. 진짜? 누군데? 동욱이야. 뭐? 동욱이라고?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고 지금은 대기업 후계자라는 그 동욱이? 너 진짜 동욱이랑 결혼했어? 거짓말이지? 사실이거든. 지금 벌써 결혼한 지 5년은 됐어. 뭐? 대체 어떡해? 너 내가 계속 동욱이 좋아했던 거 알잖아. 근데 대체 어떻게 동욱이랑 결혼한 거야? 내가 전에 다녔던 회사랑 동욱이네 회사가 같이 일하게 됐는데 그 담당자가 나랑 동욱이었어.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잘 맞을 것 같았나 봐. 그렇게 같이 일하다가 사귀고 결혼한 거지 뭐. 뭐? 너 진짜 치사해. 돌려줘. 뭐를? 원래부터 동욱이는 내 남자였어. 네가 가로채간 거야. 어떻게 네 남자야. 한 번도 사귄 적도 없는데 오히려 스토커처럼 졸졸 따라다녀서 소름 돋았다고 그러더라. 동욱이가. 뭐? 지금 동욱이 옆에 있어? 좀 바꿔줘. 내가 너보다 동욱이한테 더 잘 어울린단 말이야. 싫다는데? 그렇게 강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점도 싫대. 그리고 백보 양보해서 네가 더 잘 어울린다고 쳐. 그렇다고 뭐 어쩔 건데? 너도 나도 이미 결혼한 상태잖아. 내가 동욱이랑 결혼할 거야. 너 같은 것보다 내가 훨씬 좋은 여자거든? 넌 그냥 건우나 가져가. 남편 바꾸자고. 뭐라는 거야. 남편을 어떻게 바꿔? 아까는 건우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아니야. 내 진심은 동욱이 하나뿐이야. 동욱이가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길래 건우랑 사귀었던 거고. 일단 다 같이 한번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면 되지. 나도 은지 너한테 건우 돌려줄게. 그럼 되잖아. 은지는 그냥 만나던 사람 다시 만나고 난 동욱이랑 결혼하고. 이러면 모두 해피엔딩이지. 해피엔딩은 무슨. 한 명 빼고 다 불행해지잖아. 너 때문에 이혼 전력 생기는 것도 우습고 건우랑 다시 만나는 것도 죽어도 싫어.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결혼한 거 나한테 숨겼어? 결혼식에도 안 부르고. 내가 널 왜 불러? 애초에 우리 결혼식은 가족들끼리만 치렀어. 그래? 엄청 볼품없는 식이었구나. 우리는 가족들이랑 친구들 다 부르고 5천만 원은 들여서 결혼할 거니까 엄청 호화로울걸? 그 후에 피로연은 참 힘들었어. 나랑 동욱이 친구에 회사 사람들이 다 축하하러 와줘서 1,000명 넘게 참석했더라고. 1,000명? 너 결혼식 얼마 정도 들었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 축의금이랑 비슷하게 들었던데? 다들 100에서 500유로 정도 냈던데? 그래도 중요한 건 피로연이 아니라 결혼식이지. 가족들끼리만 하다니 완전 소박하고 볼품 없었겠다. 난 서울 인류 호텔에서 호화롭게 결혼식 하거든? 넌 어디서 결혼했어? 결혼식은 그리스 산토리니 섬에서 했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더니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지. 하객들도 적어서 느긋하게 경치를 즐기며 식을 진행해서 진짜 최고였어. 뭐라고? 동욱이랑 결혼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보다 비싼 결혼식을 올리고 회사 사람들이랑 친구들한테도 축하받고. 진짜 짜증나. 이게 뭐야? 나야말로 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뭐 어때? 5천만 원이나 든 호화 결혼식이잖아. 뭐가 불만인데? 아 설마 혹시 하객이 적어서 식장이 텅 빌까봐 그렇게 나한테 결혼식 오라고 귀찮게 구는 거야? 그래서 건우 전 여친이 나한테까지 연락한 거구나? 뭐? 그런 거 아니거든? 친구들이랑 회사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오거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궁금한데? 안 와도 돼! 너 같은 거 안 부를 거야. 오기만 해봐. 그래, 원래 갈 생각 없었어. 근데 너도 참 건우랑 결혼을 다 하고 대단하다. 너 은근히 그릇이 큰 사람이었구나? 뭐? 그게 무슨 뜻이야? 내 그릇이 왜 커? 그야 건우는 여자 버릇이 엄청 안 좋잖아. 뭐? 나랑 사귈 때도 아무렇지 않게 양다리 3다리 걸치고 유흥업소도 엄청 좋아해서 자주 다녔거든.
내가 하지 말라고 막아도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 그걸 다 품고 건우랑 결혼한 거지? 너 진짜 성인군자구나? 뭐?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양다리라고? 유흥업소는 또 뭐야? 뭐? 설마 몰랐어? 미안해서 어떡해?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아니, 잠깐만! 어떻게 못 들은 걸로 해? 아니야, 혹시 몰라. 결혼하면 또 바뀔지? 괜찮을 거야, 아마. 안 바뀌면 어떡해! 나 싫어.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기 싫다고.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근데 나 이제 가봐도 돼? 이제 곧 애들이 유치원에서 올 시간이거든. 애들? 너 애까지 있었어? 응, 있지. 4살이랑 2살, 둘이야. 나 이제 마중 나가야 돼. 왜 너만 그렇게 행복한 거야? 불공평해. 최악이야. 그래. 참 불공평하다. 그럼 나 바쁘니까 차단할게. 건우랑 행복해라. 저는 하나 연락처를 또다시 차단했어요. 다시는 얽히지 않도록 핸드폰 전화번호도 바꿨죠. 그 후 사정을 알게 된 저희 어머니가 전해주신 얘긴데, 하나는 건우한테 과거에 바람피웠던 사실을 끈질기게 추궁했대요. 그런데 건우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서 부부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지금은 신혼인데도 별거 상태가 됐다네요. 결혼식도 연기됐고 취소 위약금 때문에 돈도 엄청 깨졌다던데. 결국 진흙탕 싸움 끝에 이혼할 것 같네요.